자, 다음은 에어부산 남자 승무원들이 굉장히 드문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홍보로 내놨어요. 남자 승무원 처음 봐요. 저는 에어부산은 이제 에어부산 승무원 3명 정도 채용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부산도 아시아나랑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뽑는다 그러고 막 1명도 안 뽑을 때도 있어요. 보통 많이 뽑을 때는 3명이죠. 이제 이 3명이 동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이미지가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미지가 좀? 일단은 에어부산은 그렇게 막 뭐 어깨가 넓고 막 팔에 근육 있고 막 이런 그런 이미지는 아니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학점이 막 4.0 이렇더라고요. 스펙이 좀 높아요. 음악 전공한 친구도 있지만 뭐 국제통상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년제고요. 2년제는 없어요. 에어부산도 스펙이 상당히 높고 학점이 이 세 사람 다 학점이 막 거의 4.0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부산은 조금 스펙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인원수는 일단은 3명 정도가 가장 많이 뽑는다는 거. 그리고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이가 조금 어려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이 31세까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보면 다 26세 정도 됐거든요. 26살? 27살 정도가 물론 23살, 4살은 거의 없죠.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23살, 4살은. 그러니까 일단은 26살 정도가 지금 가장 무난해 보이거든요. 저비용항공사는. 이게 바로 이제 에어부산 남자 승무원 모습이었고요. 좀 젠틀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순해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좀 똑똑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했고. 이게 이제 에어부산이 이제 추구하는 키는 별로 크진 않는 것 같아요. 키가 180이거나 그러지 않고 170대 중간만 돼도 합격하는 것 같아요. 외모는 평범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순둥순둥해 보이잖아요. 이 친구들 보이니까. 뭐 이렇게 뭐 세련됐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신사동 가로수길에 어울리는 그런 외모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그 사장님이 일단 나이가 거의 60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음에 들려면은 어떤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야들야들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좀 순하면서 순둥순둥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잘생긴 남자 승무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정보 찾다가 알게 됐는데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나왔던 친구인데 노래도 잘하고 이미지 너무 부드럽고 잘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스탄공 남자 승무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생긴 승무원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1명 정도 있습니다. 1명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미지가 좋은 승무원들만 채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스탄공의 남자 승무원인데 좀 귀엽습니다. 근데 뭐 노래도 잘하고 이스탄공이 원래 뭐 악기 연주하고 막 이런 팀들도 있고 남자 승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버스킹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노래 잘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어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스탄공은 남자 승무원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28명을 채용하고 제주항공이 많이 채용할 때 11명, 그 다음에 바로 이스탄공이에요. 이스탄공이 생각보다 남자 승무원들 막 어떨 때 6명씩도 채용한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에는 8명? 막 이렇게 채용한 적도 있었는데 그 많은 거예요. 남자 승무원에 8명 막 이러면 진짜 많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여자 승무원들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탄공은 아직까지도 남자 승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탄공이 너무 힘들어요. 올해 하반기 채용 당연히 안 나오겠죠. 남자 승무원에 대한 수요가 좀 안타깝습니다. 남자 승무원들이 지원하기에는 좋은 항공사였는데 이번 하반기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스탄공은 아쉽게도 남자 승무원 스펙이 높습니다. 제2외국어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노래 잘하고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 말고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중국어 6급 아니면 중국에서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결혼한 사람도 붙어요. 이스탄공은 결혼한 28살 된 친구가 작년에 붙었거든요. 네, 그리고 토익은 885점 정도 되는데 중국어가 6급인 거죠. 그러니까 제2외국어가 있어야만 유리합니다. 이스탄공은. 제주항공도 그렇지만
대한항공은 전혀 아니거든요. 아시아항공도 전혀 아니거든요. 제외국어가 있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타항공은 생각보다 스펙이 높습니다. 원래 높은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지원하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눈이 높아진 거겠죠, 항공사가.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생각보다 남자 스펙이 높습니다. 진해와 비교했을 때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으로 지원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토익 885점,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외국어가 없다면 900을 넘겨야 되겠죠. 이스타항공 생각보다 스펙 높고요. 700점대는 저는 합격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까지는 합격을 하는데 최종 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850 이상이라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일일이 대조하고 알아보기 힘드니까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데이터, 저희 또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뭐죠? TA항공이죠. 네, 여러분 TA항공이에요. TA항공은 대한항공 출신 사장님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로 나뉘어요. 그때는 2년제를 많이 채용했는데 요즘에는 4년제를 많이 채용합니다. 좀 아쉬운 이제 소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자 승무원 2사람에 남자 승무원 2사람을 내보냈는데 TA항공 요즘에 여자 승무원 이미지가요. 대한항공 출신 사장님 오셔서 그런지 되게 눈도 크고요, 코도 높고요, 성형한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쌍꺼풀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좀 강해요, 이미지가.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 이미지가, 제주항공이 몇 년 전에 이랬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선호하고요. 근데 남자 승무원 2사람을 이렇게 내세웠는데 부드러워 보이죠? 역시 순둥순둥해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자 승무원과 남자 승무원인데, TA항공은 스펙이 높기로 유명하죠. 토익 자체도 기준점이 높잖아요. 남자 승무원들은 토익 점수가 800미만 남아 합격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900 이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장님이 요즘 토익 900 그거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TA항공은 800대는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700대도 붙었어요. 왜냐면 우리 반 학생들도 700대는 당연히 서류 다 붙더라고요. 근데 최종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700점대도 서류 간혹 붙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벌써 2년 전 얘기고 요즘에는 막 다 떨어져요. 제2외국어가 있는 경우는 600점대도 합격시켜주는데, 남자 승무원은 기준이 더 높고요. 학점은 3.0 정도? 왜냐면 대한항공이 3.3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TA항공은 그렇다라는 거. 제2외국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남자 승무원을 하려면 토익은 885 정도의 제2외국어가 있다면 유리하다라는 거. 이런 등등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정치 외교인가 그런 데 나오셔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그래서 남자 승무원들은 상당히 똑똑해야 됩니다. TA항공에. 근데 지금 실제 TA항공 남자 승무원들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잘생긴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 반 주연이나 이런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좀 어쨌든 이 정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게, 이번에 TA항공 이거 이제 조사 좀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게 최근이에요. 최근 올해인데 이 2사람 보이나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내 커플이에요. 신기하게 항공사 회사에서 사내 커플을 홍보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TA항공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나? 정말 이게 얼마나 많은 채용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고 사내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지 느꼈어요. 이 사람이 커플이에요. 이 2사람이 커플이고, 이 아랫사람, 이 아랫사람도 커플이거든요. 네, 그래서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 2사람 이렇게 보이나요? 네, 커플이거든요. 사내 커플이에요, 사내 커플. 네, 그래서 사내 커플이 뭐가 좋은가 해서 이제 이거 방송을 실제 TA항공 정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TA항공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내 커플을 강조할 정도라면 남자 승무원들에 대한 선호도도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자 승무원을 채용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TA항공도 여전히. 네, 그래서 요거라는 거죠. TA항공은 어떤 사람들이 붙냐, 남자 승무원들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펙이 높다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정작 남자 승무원 면접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오는 줄 아세요? T항공 그 임원에서 사장님 말고 임원 이스타항공하고 우리 반 지금 아마 지금은 떠났겠죠. 승무원을 관두고 다른 업에 종사하고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유토스 TV나 또는 유현정토의 블로그를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지가 목소리나 이런 게 되게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어요. 근데 토익이 600점대였는데 유토스 수학은 와가지고는 단박에 그냥 800점대를 받아버렸어요. 짧은 기간 안에 한 달도 안 돼서.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넌 또 어떻게 이렇게 제주항공도 뭐 제주 캐스팅을 한번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임원 면접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이스타항공도 동시에 임원 면접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남자가 그렇게 임원 면접 가기 힘든데 그럼 너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공유가 나오는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시죠? 김은숙 작가. 그게 정말 히트를 치고 있던 시절인데 아니 그 면접관들이 임원 면접관들이 제주항공하고 그때 이스타항공에서 도깨비 드라마를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저승사자 역할했던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도깨비를 안 본 거야. 그게 왜 남자들 취향은 아니잖아요. 여자들 취향이잖아요, 드라마가. 그 사실 도깨비는 여자들이 광적으로 좋아했던 드라마지 남자들이 이렇게 빠지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여자였던 거죠. 여자 면접관이 그냥 남자 뭐라 그러나 지원자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주항공하고 이 이스타항공에서. 그래가지고 도깨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면접관님 뭐 마음속에 콕콕 기억될 만한 답변을 할 수 있었겠어요? 도깨비를 보지 않아 떨어졌습니다라고 판단을 낼 수밖에요. 이렇게 남자 승무원이 자기 우수함과 자기 어떤 영리함, 똑똑함, 뭐 어떤 지능지수를 막 이렇게 물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의외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을 짐작해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검증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재미없거든요. 그런 지루한 얘기로 물어보면은 당신 승무원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재미없거든요. 갑자기 도깨비 얘기하고 그러면 색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색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면접관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색다른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 호흡,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뭐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고방식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자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여자 면접관들이 제주항공이나 또는 이스타항공 그 여자 사모님, 이스타항공 그 여자 사모님 있죠. 그분은 꼭 거쳐야 할 관문이니까 여자 사모님이 질문할 때에 이런 드라마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자친구가 있었을 경우라면은 여자친구가 도깨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넷플릭스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찾아서 그런 드라마나 그런 걸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거국적인 게 아니에요. 되게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 승무원은. 그러니까 남자 승무원들이 의외로 이런 데에 당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놓쳐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제대로 여러분들의 끼를 발휘할 기회조차 못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의 그 사소한 것들을 뭐 위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왜?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거든요. 면접관들이 여자일 경우에는 남자 승무원 준비하는 남승준생들은 여자들의 취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자 승무원 준비생들도 남자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남자들의 취향을 알고 가야만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남자 승무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합격하는 방법이나 내공을 제가 지금 안내드린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스펙을 정리해드린 거고요. 일반적인 이미지와 보통 합격하는 나이 등 이런 일반적인 걸 안내해드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생각보다 상당히 얘기가 많고 깊습니다. 물론 남자 승무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 계획이지만 가장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이걸로 다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기회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뭐 잘생긴 사람만 승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 또 여자 면접관일 경우에 그들의 취향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된다면 어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얻으셨나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스펙이 높습니다. 토익 점수 850은 거의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최종 합격 기준이에요. 또 실무 면접까지 가는데 뭐 700점대도 붙었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최종 합격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 승무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남자 승무원들이 근본적으로 공백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와,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지원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학점이 낮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점은행제라든지 또는 2년제라든지 항공서비스학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불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등등등 깊은 얘기는 다음에 컨텐츠로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곧 분석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